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에서 개입을 했다, 외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정치를 하면서 보면 이 사건이 딱 시작되면 저 줄기는 어디서부터 따라 올라가면은 적이다 이런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자신이 행한 이 항소권 포기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그렇게 하고 오늘 지금 출근도 하지 못했잖아요. 결론은 검사 생활을 마무리 짓는 아마 그런 고심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양새로 자기를 또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됐어요. 그게 이제 그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권하고 공소권 같은 경우 검찰에 이거 참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인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담당한 지검장이나 그런 이미 내부적으로 결자도 마치고 대검에도 보고되고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의 결정을 다 존중하는 걸로 됐는데 결론은 법무부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차관이 이 부분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걸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결론은 이 애압 행사로 검찰이 항소가 포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전화를 했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노 대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이제 평검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정확한 이 실체라든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인데 대표님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오래 한 입장에서 이런 사건 보면 처음에 큰 그림이 보인다, 방향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자충수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12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5개 재판부가 그래도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이 먼저 재판을 다 중지시켜 버렸단 말이다. 5개. 그러면 오로지 외교안보 민생 국정운영에만 진념해도 되고 지금 현재 제일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정도로 정치적 압박 행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건 대장동 1심 이제 이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건 대장동 1심의 가장 핵심이 이제 김만배인데 징역 8년을 포함해서 6년, 4년 이렇게 실행이 중형이 또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그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취득한 이런 불법 부당한 이득이 수천억인데 1심 재판부는 한 480억대 정도 인정해졌는데 검찰은 5천억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런 건 계속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 한수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 지금 국민들의 지금 현재 이 정서나 법 감정은 이렇게 해서 깜빵 생활 몇 년 하고 나면은 김만배 같은 사람 이제 재벌이네. 나도 저렇게 몇 년 좀 살고 나면은 수천억 좀 안겨주는 그런 일 좀 없나 이런 게 그냥 장안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안을 굳이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그럼 안 그러면 대통령실이든지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딱 브로킹을 제대로 야무지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출근길에 그렇게 한 20분 도어 스태핑 한 게 그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참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감독할 수 있는 지혜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 이 항소 포기권도 정상적으로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지금 노만석 대행에게 수사 지휘를 한 거라면은 이 논란은 또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럼 중앙지검하고 대검의 입장은 항소하겠다는 건데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사실상 지휘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님은?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한 바 없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정말 큰 사건으로 이제 비화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을 이 대장동 그런 검찰이 이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이득은 김만배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이 판결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앞으로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동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큰 특혜를 보내. 이런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만일 대통령실에서부터 이게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실의 민정실에서 이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 검찰을 그런 방향으로 지휘를 했고 그런 분위기를 넣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정 라인에서는 전혀 몰랐고 사후에 보고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처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만석 총장 대행은 파장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뭐 사실상 법무부의 보고도 없이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이렇게 사실상 결재까지 다 이루어진 그런 항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처음부터 이거는 법무부하고 상의 없이 대통령의 대통령 용산과 그리고 법무부 정부의 관계를 자기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토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즉 정치적 부담을 가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행사사법 체계에서 왜 정치적 부담을 갖냐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사람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공소 유지 잘해가지고 사법부에서 이거는 법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실에서 이걸 개입해가지고 그걸 중단시켜버렸다. 이거야말로 행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 총장 대행이 오늘 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취 표명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게 저는 네. 이 부분이 처음에 항소 포기할 때는 뭐 자기가 이거는 재판도 잘했고 검찰도 기소 잘했고 공소유지 잘했다. 다 이렇게 평가했다가 이게 워낙 국민적 반발이나 언론 보도 역시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씩 그 실체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제 법무부 차관 이야기까지 꺼낸 거는 자기가 이거 독단적으로 한 거다. 앞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올 뭐 휴가를 내고 지금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검사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 앞으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쪽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노 총장 대행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대표님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여러 있어요. 가지 요구를 네.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 또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저는 특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특검을 하려면 특검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또 협상을 통해서 수사기간을 얼마를 할 거면 이게 막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시월 다 가버립니다. 한 몇 개월 가거든요. 특검은 실력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게 국정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야 원내대표 간에 긴밀하게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국정조사 정도는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항소 포기에 따른 그런 법무부와 대검하고의 어떤 일이 있었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검찰 대행 포함해서 법무부 차관, 뭐 장관 그리고 뭐 법무부 관계자들 이런 분들 다 나와가지고 소상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 앞에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조사는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법무부 장관 탄핵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이거는 뭐 좀 국민들에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이제 보이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탄핵할 수 있는 의식이 없는데. 그렇죠.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는 하자고는 해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래서 다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예. 좀 전에 제가 한 이야기는 이게 이제 검찰이 이거는 왜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항소를 포기했다는 그 결론을 내린 건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려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반발하는 검사들, 검사장들 이 사람들 한마디로 항명 체제를 이걸 발본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합이 행사되어져 가지고 이런 항소 포기라는 엄청난 행정사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건지 이걸 제대로 파악해보자 이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 낸 이 이슈가 좀 부담이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당히 큰 번. 제가 아까 그랬지 예.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엄청난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에이펙 잘 끝내고 한미가 간세 협상이 지금 팩트 시트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 부분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잘 가다듬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이 소상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이런 사건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통해서 그럼 얻어지는 이득이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김현지 부서실장 국정감사 정인 안 나온 거 이것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럼 뭘 정치적으로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나? 아까 제가 재판부도 지금 법원이 다 재판 중지된 사건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일 지금 법정에서 재판부가 다시 그런 재판을 재개해서 뭐 그런 끼미가 보이면 그때 입법 처리를 해도 재판 중지법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정돈을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냥 항소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겠냐?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쌍방울 그리고 위정교사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 변호인을 맡았던 핵심 인물 인사들이 13명이나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내지는 법무부 장관실에 또 민정수석실에 뭐 이렇게 법제처장으로서 막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모 방송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하는 사람이 조상호 씨, 이 방송에도 출연 좀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대려 이제 이게 수사지휘를 한 것도 없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을 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장관 정책보좌관이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사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이라든지 쌍방울 위정교사 선거법 이 관련 변호인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초기의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끊고 가야 된다. 특히 대장동 1심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보면은 검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검사가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 유지를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정 정언이나 진술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게 불리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재판중지법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만일 진정성 있는 진짜 본인 대통령의 뜻이라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책임 물어야죠. 왜 이런 정부가 이런 자충수를 두고 그렇지 않아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1년 후에는 검찰이 해체되는데 그 검찰청 해체를 검찰개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왜 이런 자충수를 뜨냐 왜 이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왜 했냐
되려 문책을 해줘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배임죄 폐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본인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늦추는 쪽, 뭐 연기하는 쪽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죠. 이 예. 배임죄 같은 경우도 진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배임 횡령 때문에 네. 다 족쇄가 채워지고 늘 불이익을 이것 때문에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되죠. 지난번 이제 상법 개정은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 방식으로 다 해놓버리고 그리고 기업인들 엄청 반발하니까 그때 딱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임죄 폐지 들고 나왔거든. 근데 사실상 이 배임죄 폐지함으로써 기업인들한테 혜택이다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배임죄 폐지하고 나면 그 법안이 맨소 법안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큰 특혜를 받을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사건, 즉 이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맨소 법안이 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필요성은 알겠는데 자꾸 이 대통령하고 연계가 되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거는 거예요? 예. 친정집인 민주당도 이걸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행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라 이게. 예? 또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 그냥 이거 대장동 1심 결과 이리 나왔으면 그건 뭐 항소심 와서 검찰하고 또 법원이 또 뭐 그 당사자들이 피자들이 이건 다퉈보았어 거기서 나오는 결과 또 존중하면 되는 거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까지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또 이제 대통령이 한 오해를 받는 게 한 2주 전에 이런 항소나 상고 남발로 통해 가지고 재판 기일 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서 엄청난 그 피해가 크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기계적 항소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나오니까 그게 암시 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아니 이 대통령이 그렇게 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시를 했다거나 대통령실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예. 직접 이제 법무부까지는 법무부가 네.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네. 뭐 신중한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판단해라 그랬지만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해라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을 모시고 있는 대검의 모든 간부들 몇 사람 빼고는 다 잘못됐고 대검 총장 대행도 용퇴를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일이 파장이 좀 계속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국민 법 감정이라든지 국민 정서가 대단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대장동 그러니까 특혜로 일당들 김만배 일당이 엄청난 이게 7억 투자하고 7천억의 어떤 개발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추진 보증만 해도 한 2천억 넘게 해놨잖아요. 그럼 뭐 김만배 입장에서는 앞으로 8년만 살고 나오면은 이 추진 보증을 한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수감 생활 중에서 자기 재산이니까 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풀어줘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1심 판결을 끝나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투는 게 앞으로 김만배 추진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한 1,000억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국민들한테 정서상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이 앞으로 여러 형태로 표출되는 거죠. 유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범죄 수익 추징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파장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다른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거 뭐 여기까지만 여쭤보시죠.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